안녕하세요, 박재욱입니다. 근래에 동료 치과 의사들이랑 밥을 먹었는데 상악동 뼈이식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. 여기 상악동 골이식을 했는데 이런 거죠. 개인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상악동 골이식을 하고 보초를 해서 잘 쓰고 있었는데 몇 년 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혹은 뽑히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문제 생겨서 대학병원에 가게 됐는데, 대학병원에 교수님들은 이제 개인병원에서 문제 생겼던 케이스들을 이제 받아서 해결을 해주시겠죠. 그 교수님하고 친했던 분이 그 상악동 뼈이식이 잘 안 되는지 요즘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. 상악동은 뼈이식하기 안 되나 보다.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박 원장은 임플란트 많이 하니까 상악동 뼈이식하는 거 괜찮아? 이렇게 물어보는데 괜찮은데? 멀쩡하던데? 뼈가 많이 생겨요. 단단합니다. 아주. 그랬더니 아닐 건데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뼈 생긴다니까요. 그분은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. 상악동 뼈이식을 아예 안 하시는 분이셨고, 저는 계속 하고 있고 늘 하는 문제였으니까 잘 생깁니다. 그랬더니 안 믿으시더라고요. 본인은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하고 있었던 거고, 저는 했던 케이스를 매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단단하게 돼 있거든요. 그렇게 뼈이식을 하는 거였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서, 사실 저만 갖고 있는 몇 가지의 비밀들이 있어요. 굉장히 쉬운데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인데 안 지켜요. 굉장히 간단한 문제를. 그런데 아주 디테일하게 문장 하나 혹은 단어 하나로 표현된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숨어있는 큰 뜻이 있거든요. 저는 그걸 잘 지키죠. 그래서 늘 뼈가 잘 되고 단단합니다. 그림 몇 가지를 보여주면 설명드릴 건데요. 점심 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오자마자 이제 점심 이후에 이제 오후에 수술했던 첫 환자인데 요 상악동 수술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뼈이식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었죠. 잘 심으셨습니다. 하얗게 된 부분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여기 보이는 것들이랑 같은 뼈라고 생각을 하지만, 사실 뼈 이식체 자체에 좀 엑스레이상으로 하얗게 보일 수 있는 물질을 넣어놨기 때문에 하얗게는 보여도 아직은 뼈는 아닙니다. 그냥 모래에 물 묻힌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. 그게 서서히 몇 년 동안 혹은 적어도 5, 6개월 동안에 이제 뼈가 조금씩 진행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하얗게 보이는 게 잘 들어갔는지 모양을 보고 우리는 뼈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, 여기서 몇 달을 기다릴지를 경험적으로 수치를 만들어내는 게 치과의사의 입장이겠죠. 하얗게 된 부분이 이렇게 잘 돼 있죠. 이 임플란트 기둥에 잘 둘러설 수 있도록 위아래 개념으로도 잘 쌓여 있고 앞뒤로 방향으로도 잘 쌓여졌어요. 그래서 얘는 임플란트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사실 3차원적으로 좀 봐야 돼요. 이 파노라마 사진은 위아래 앞뒤로만 있는 관계잖아요. 근데 사람 몸은 그렇진 않아요. 이 안쪽으로 뺨과 입천장 중앙 쪽으로의 관계에도 뼈의 십자가 잘 들어가 있어야지만 돼요. 근데 이거를 잘 못해요. 오늘 말하고 싶었던 비밀, 첫 번째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 건데,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위아래 앞뒤 뿐만 아니라 뺨과 입천장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도 뼈가 잘 들어가 있어야지만 뼈가 돼요. 그 상악동 안을 열면, 뼈를 치고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얇은 막이 있어요. 슈나이더라는 그 의사가 발견해서 슈나이더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, 달걀을 우리가 깨서 이렇게 요리를 할 때 떼어 보면 이 안에 얇은 막이 있거든요. 그 정도 얇은 막이 있습니다. 그거를 살짝 들춰내고 그 부분에다가 뼈 이식제를 넣는 거거든요. 그 얇은 막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찢어지지 않게 잘 드러내가지고 거기서 뼈 이식제를 쫙 넣어놓고 빠져나오면 뼈가 되는데요. 여기를 멤브레인이라는 게 잘 찢어져요. 워낙 얇아서. 계란 한번 다시 한번 볼 때 보시면 워낙 얇다 보니까 잘게 찢어져요. 그래서 찢어지지 않게 이쪽 3차원 쪽으로만 잘 넣으면 뼈는 잘 됩니다. 물론 그 외에 몇 가지 룰이 있어요. 감염이 안 되거나 비밀성이 몇 가지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조금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3차원적인 이야기만 좀 할 건데요. 그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. 그 계란 안에 있는 그 막처럼 워낙 얇다 보니까 찢어지기도 자주 하죠. 저도 찢어져요. 그러면
찢어졌을 때 확인하는 방법, 그리고 그때 대처하는 방법 잘 몰라요. 제가 갖고 있는 비밀이긴 한데 그건 나중에 풀도록 하고요. 일단 3차원적인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16번이라는 치아 임플란트를 심었고요.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는 잘 돼 있죠. 잘 쌓여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협설 방향, 그러니까 뺨 쪽과 입천장 쪽 관계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9개의 그림을 봤습니다. 그러면 뼈입자가 이렇게 잘 들어있는 거예요. 다 잘 들어있죠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. 여기 부분이 만약에 찢어서 이렇게 돼 있거나 찢어진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 있거나 그러면 나중에 뼈가 잘 안 돼요. 물론 부분은 되고 부분은 안 돼서 그렇게 사람들 버티기도 하고 안 버티기도 하고. 그래서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차원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. 여기는 안 들어가 있다. 터진 부분, 이 부분으로는 얘네들이 흘러다니면서 콧구멍으로 나오기도 하고요. 복잡해집니다. 그렇지 않게 수술해야 되는 거고요. 이 노하우도 필요합니다.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일단 3차원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거랑 연관이 좀 있어요. 저만 갖고 있는 되게 쉬운 몇 가지 룰들, 법칙들이 있는데 이거를 남기기는 남겨야겠는데 내가 먼저 했다거나 내가 먼저 강조했다거나 이런 정도의 명예는 갖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 가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기록상에 남기는 거죠. 그러면은 박재욱 치과 박 원장이 이 얘기 먼저 강조했더라. 이게 당장 시간이 남는 거니까. 그래서 명예죠. 그래서 돈보다 이런 거 관심 없고 이게 명예고요. 더 정확히는 미국에 가서, 미국이 워낙 중심이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이 양대 산맥인데 미국에 가서 제 명예를 좀 더 높이고 한국의 명예를 높이고 하는 것도 제 욕심이긴 해요. 제가 워낙 갖고 있는 케이스들도 많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전 세계 치과 의사들 대상으로 설명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영어도 공부해볼까 했는데 영어는 좀 어렵고 일단 한국 사람들만 설명하는 걸 할 거고요. 제가 만드는 유튜브나 블로그는 사실은 치과 의사들이 보면 이런 게 있구나 싶을 정도의 경우로 반 정도 치과 의사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은 일반인들한테 저희 병원을 찾아왔던 환자분들한테 재설명하는 걸로 사용하기 위해서 촬영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. 그래서 명예 때문에 한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다시 또 그림 보겠습니다. 그림 보시면 요번에는 17번 위치예요. 17번에 뼈씩 잘 돼 있죠. 그래서 요 16번 말고 요 17번 차이를 해서 이렇게 또 막 그림을 잘라서 9개의 그림을 보면 뼈의 십자가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. 터지지 않고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릇에 정확히 들어가 있잖아요. 이거를 사진을 한 번 찍고 10분, 20분 내에 촉촉촉 해낼 수 있는 게 기술이고 테크닉이고요. 되게 중요한 걸 알면서도 빨리 할 수 있는 거. 그래서 박재욱 치과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탈락하는 일이 거의 없죠. 이외에 몇 가지는 다음에 천천히 풀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치과 의사들은 상악동에 뼈이식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. 되긴 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. 되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 한다는 분도 있고요. 박재욱 영화치과처럼 당연히 뼈 되죠. 안 되는 건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. 당연히 단단하게 뼈가 되는데 단지 시간이 더 필요해요. 그리고 비용도 증가됩니다 라고 말하는 치과도 있죠. 자, 상악동 뼈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 어렵겠죠. 그런 어려운 상황일 때 어디를 찾아가느냐, 여기까지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. 꼼꼼하게 잘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박재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